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준영님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슬라이드 쉐어 먼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New Creation Interactions with AI라는 주제로, 그러니까 새로운 창작 인터랙션을 AI와 함께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것을 주제로 발표드릴 이제 정준영이라고 합니다. 소개 감사드리고 이렇게 이제 좋은 기회에 이제 초청해주신 이제 잽 관련자 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이제 제가 관심 있는 것들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단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먼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midjourney라고 이제 텍스트 이미지 제너레이션으로 유명한 이제 회사가 있는데 이제 그 회사에서 이제 리서치 사이언티스트로 지금은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회사에서 그러니까 midjourney라는 회사가 이제 텍스트 이미지 제너레이션으로 제일 유명은 하지만 이제 텍스트 이미지 제너레이션만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AI 모델들 혹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의 창작 이제 경험을 확장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좀 이제 관심이 많은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확장되는 이제 브랜치가 여러 개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스토리텔링을 또 보는 팀이 있어요. 이제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만들고 풀어나가는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경험들을 좀 더 새롭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거를 보는 팀이 있어서 이제 되게 익스플로레이터리한 팀인 스토리텔링 랩에서 리서치 사이언티스트로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의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이제 미국에서 미시간 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컴퓨터 사이언스로 이제 밟았었는데 이제 연구를 했던 이제 토픽이 큰 레벨에서는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과 AI 결국에는 AI를 어떻게 사람들의 손에 쥐어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이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오늘 결국에는 말씀드릴 것들은 제가 이제 박사 중에 간략 연구했던 거 간략히 그리고 지금 현재 midjourney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 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레벨에서 하이 레벨에서 보면은 결국에 저는 이제 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이제 AI 기술들 예를 들면은 large language 모델이라든지 텍스트 이미지 제너레이션 모델이라든지 이제 그런 모델들을 활용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모델을 활용해서 사람들의 아트 메이킹 창작 인터랙션들을 어떻게 새롭게 만들고 어떠한 새로운 이제 인터랙션을 제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조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도 이제 뭔가 이제 텍스트 이미지 제너레이션 모델 같이 뭔가 텍스트 프롬프트를 넣으면은 뭔가 이렇게 아티팩트를 생성해 주는 그런 모델들이 생겼는데 이제 그런 것들 이외에도 또 다른 이제 무언가가 이제 가능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이제 인베스티게이트하고 연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큰 레벨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내추럴 랭귀지 프롬프트가 어떻게 보면은 AI를 활용한 창작 인터랙션에 있어 되게 베이스라인 인터랙션이 되는데 이제 그 넘어서 어떠한 형태의 다른 인터랙션이 있을까 이런 것들에 좀 이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비언 내추럴 랭귀지 프롬프트라는 주제로 이제 제 연구들을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엔 이제 내추럴 랭귀지 프롬프트가 거의 이제 AI powered art making에 있어서 베이스라인 인터랙션이 됐죠. 뭐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 모델의 이제 텍스트 이미지 제너레이션 모델을 가지고 뭔가 brown colored standard poodle with fluffy and cozy fur, vibrant, colorful, embedded folklore illustration 이런 이제 컨셉과 관련된 이미지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모델들을 활용을 하면은 결국에는 이런 거를 내추럴 랭귀지 프롬프트로 그냥 이제 입력을 하게 되고 그럼 이런 이제 모델들이 이런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이제 그런 이제 인터랙션이 되게 텍스트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뭔가 이제 소설을 만약에 쓴다라든지 뭐 그런 인터랙션에서마저도 이제 뭔가 되게 베이스라인 인터랙션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으로 나의 의도를 표현하고 내 의도를 반영해서 AI가 뭔가를 이제 나와 함께 만들어간다.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베이스라인 인터랙션이 된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게 사람의 의도가 온전히 이제 텍스트만으로 모든 게 다 표현이 가능하냐 혹은 이제 텍스트가 가장 베스트 모달리티냐 이런 데서 약간 좀 의심을 품고 오히려 약간 텍스트를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인터랙션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서로 뭔가 이제 이런 창작을 하는 그런 거를 좀 더 이제 뭔가 비유적으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뭔가 사람들이 지휘 같은 거를 예를 들어서 지휘 오케스트라가 있고 이제 지휘자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지휘자가 만약에 유저라고 좀 비유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뭔가 AI에서 뭔가 이제 아티팩트를 만들어낸다 이런 식으로 만약 관계를 좀 생각을 하면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내추럴 랭귀지 인스트럭션이 되게 필수적인 인터랙션인 거는 당연히 맞겠죠. 왜냐하면 이제 지휘자들이 내가 지금 요런 이제 노래를 이제 악곡을 이제 뭔가 이제 같이 연주를 할 건데 뭐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이제 뭔가 공연 전에 되게 이제 내추럴 랭귀지 인스트럭션을 전달을 많이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동시에 또 이제 지휘자들이 본인의 의도들을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걸 생각하면은 이제 내추럴 랭귀지뿐만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수단들도 활용을 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은 이제 특히나 이제 공연을 하는 중간에 뭔가 제스처를 쓴다든지 이런 형태의 이제 다른 뭔가 넘버블한 그런 이제 모달리티도
이제 사용자가 아니라 이제 오케스트라 단원들한테 이제 의도를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런 다른 형태의 모달리티가 이제 좀 내추럴 랭귀지와는 다른 이제 뭔가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제스처 같은 경우는 되게 뉘앙스가 있을 수도 있고 뉘앙스를 되게 잘 표현하는데 이제 적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공연 중에 이런 걸 쓰는 이유는 이런 이제 표현 자체가 되게 빠르고 그리고 이제 언어를 쓸 수 없는 세팅이기 때문에 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제 이런 제스처를 쓰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결국에 생각하는 거는 요런 세팅과 비슷하게 뭔가 우리가 AI와 함께 뭔가를 창작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내추럴 랭귀지 프롬프트 말고도 우리의 의도를 표현하는데 다른 모달리티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모달리티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런 모달리티들을 AI와 함께 뭔가 이런 창작 경험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제 가져올 것이냐 이런 것들에 조금 관심이 있다라고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얘기를 드리면은 사실은 이제 제가 어떤 걸 하는지 아직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두 개의 프로젝트를 간략하게 이제 예시로 드리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제가 midjourney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진행했던 박사과정에 이제 연구를 했던 프로젝트를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이제 테일브러시라는 이름의 프로젝트인데 이제 제가 박사과정 중에 네이버 AI 랩에서 이제 인턴을 할 때 진행했었던 프로젝트인데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21년 정도에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됐었던 거고 이제 막 GPT-3가 나오고 한 6개월 정도 아마 지났나 그 정도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제너레이티브 AI 모델로 뭔가 이제 재밌는 연구 프로젝트를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제가 생각을 했었던 거는 이런 제너레이티브 AI 모델이 있으면 우리가 보통 만약에 이야기를 쓴다라고 하면은 이야기를 쓸 때 보통은 이제 타이핑을 인터랙션으로 보통 가져가고 결국엔 문자를 사람들이 직접 써내려가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풀어 나가는데 제너레이티브 AI가 있으면은 뭔가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에 대한 의도를 표현하고 이야기를 뭔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뭔가 제가 생각했던 거는 뭔가 사용자가 본인이 생각하는 이야기에 관한 뭔가 하이 레벨한 아이디어가 있을 때 그런 걸 스케치로 나타내고 그 스케치를 뭔가 기반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상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상상을 기반으로 제가 만들어낸 툴이 이제 테일브러시라는 이름의 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테일브러시 인터페이스가 이제 사용되는 거를 이제 뒷부로 보실 수 있을 텐데 이제 보시면은 오른쪽에 뭔가 캔버스 같은 게 있고 왼쪽에는 이제 텍스트 박스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사용자가 뭔가 라인 드로잉을 그리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라인 드로잉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이야기 내에서 주인공의 운의 정도가 겪는 이제 좋은 일, 나쁜 일의 정도가 이제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스케칭으로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선이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 가면서 중간에 올라가죠. 이제 올라가는 게 의미하는 바는 주인공이 이제 사건을 겪음에 따라서 좋은 일들을 겪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끝으로 치달으면서 선이 이제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죠. 이제 그거는 주인공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좋은 일을 중간에 겪었지만 끝에 가서는 뭔가 배드 엔딩을 겪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표현한 스케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 툴은 결국에는 그런 사용자가 표현한 의도를 이제 스케치로 표현한 의도를 캐치를 해서 그에 맞는 이야기 문장을 생성해 주는 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케칭 인터랙션을 결국에는 이제 제너레이티브 AI를 쓰는데 이제 활용을 한 건데 이제 요런 인터랙션이 몇 가지 이점들이 있다. 혹은 이제 내추럴 랭귀지 프롬프트를 컴플먼트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만약에 이런 주인공의 운의 변화의 정도를 다 내추럴 랭귀지 프롬프트로 다 적고 앉아 있다고 하면은 이제 뭐 가능은 하겠지만 되게 컨버스만 그런 이제 인터랙션일 수가 있죠. 그렇긴 하지만 이제 반면에 이런 스케칭 인터랙션을 활용하면은 이제 그런 이제 되게 복잡한 운의 변화의 양상조차도 이제 라인 드로잉 한 번에 이제 다 표현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되게 이제 간단한 형태의 인터랙션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더불어서 이제 되게 표현력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은 보시면 이제 y축이 되게 컨티뉴어스한 엑시스를 활용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y축이 결국에는 주인공의 운의 정도를 나타내는 축인데 컨티뉴한 엑시스를 활용을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 이제 컨티뉴어스 엑시스에다가 이제 포춘 밸류를 그러니까 운의 정도를 매핑을 하기 때문에 이제 뭔가 되게 뉘앙스가 있거나 되게 미묘한 운의 정도의 변화라든지 그런 것들도 이제 되게 손쉽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또한 이런 거를 만약에 자연어로 표현하고자 한다면 되게 뭔가 좀 자연어 프롬프트를 쓰는 것 자체가 되게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반해서 스케칭 인터랙션이 되게 이제 간단하고 표현력이 높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물론 이런 스케칭 인터랙션이 자연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도 자연어로 표현할 수 있는 거를 표현하지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되게 자연어 프롬프팅을 컴플먼트할 수 있는 이제 좋은 인터랙션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의 인터랙션을 주로 이제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추럴 랭귀지 프롬프트 당연히 이제 파워풀한 인터랙션 모달리티지만 그거를 보완해서 뭔가 사용자가 자신의 의도를 되게 좀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인터랙션 모달리티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연구를 박사 전에도 했었고 이제 midjourney 들어와서도 이런 비슷한 느낌의 연구들을 몇 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프로젝트는 이제
최근에 이제 막 뭐 약간 좀 이니셜 페이즈가 끝난 프로젝트인데 이제 요 프로젝트에서도 여전히 이제 AI를 활용해서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상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프로젝트에서는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스토리텔링에 있어서 스토리텔링이라는 거는 인물 간의 뭔가 인터랙션 이런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렸을 때를 생각을 하면은 뭔가 장난감을 가지고 올 때 이제 장난감 두 개가 있고 뭐 얘네들 부딪히면은 뭔가 얘네 둘이 싸우고 있다 이런 거를 뭐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그러면서 뭔가 이제 간단한 형태의 뭔가 이야기 같은 걸 상상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것과 비슷한 형태로 만약에 우리가 뭔가 캐릭터를 인디케이트하는 뭔가 그런 이제 오브젝트가 있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놈에 따라서 AI와 함께 뭔가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다면 어떨까 이런 상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상상을 펼쳐보자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뭔가 캐릭터 심볼 같은 게 있어서 그렇게 이제 가지고 놀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AI가 내가 가지고 노는 요 모션에 맞는 이야기를 생성해 준다면 어떨까 뭐 이런 상상도 해봤었던 것 같고요. 아니면은 반대로 오히려 뭔가 내가 AI와 함께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AI가 그에 맞춰서 또 이야기도 같이 생성해 주면 어떨까 이런 것들을 좀 상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상을 기반으로 이제 저희가 진행을 했던 프로젝트가 이제 토이텔러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이고요. 그래서 토이텔러이라는 이런 프로젝트는 결국에는 이렇게 사용자가 뭔가 캐릭터 심볼을 가지고 오고 그에 맞춰서 이야기 문장을 생성해주는 툴이라고 하이레벨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텐데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이 툴의 인터랙션이 어떤지 워크드루를 해드려 볼게요. 일단은 현재 버전의 토이텔러는 이제 두 명의 캐릭터가 인터랙션하는 시나리오를 상정을 하고 이제 먼저 사용자가 캐릭터에 관한 정보를 세팅을 할 수 있게 먼저 해줍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보여드릴 이제 예제에서는 이제 케일린이라는 요 안경을 쓴 캐릭터와 이제 엘라라는 요 캐릭터 두 캐릭터를 가지고 뭔가 이야기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두 캐릭터를 설정을 하면은 이제 요 그 토이텔러 인터페이스에 이렇게 플레이그라운드 위젯인데 이 위젯에 이렇게 캐릭터 심볼로 각각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케일린이고 이쪽에 있는 게 이제 엘라라라는 캐릭터인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엘라라 캐릭터인데 그러면은 이제 사용자가 요 플레이그라운드 위젯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결국엔 이제 하나의 캐릭터 심볼 혹은 이제 두 개의 캐릭터 심볼을 사용자가 매니플레이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요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엘라라는 캐릭터를 움직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엘라라는 캐릭터가 이제 케일린이라는 캐릭터입니다. 케일린이라는 캐릭터를 엘라라한테서 멀어졌다가 다시 뭔가 대치하는 듯한 그런 동작을 이제 모션으로 이제 할 수 있고 그에 맞춰서 이제 AI도 이 토이 이제 사용자가 컨트롤하고 있지 않는 이 토이의 모션을 이제 제너레이트를 해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토이 플레이 인터랙션을 AI와 함께 같이 하고 이제 결국엔 이런 모션을 기반으로 이제 AI가 이야기 문장을 생성해 줍니다. 그래서 앞서 보신 게 이제 케일린이 뭔가 엘라한테 멀었다가 다시 뭔가 대치하는 듯한 그런 형태의 이제 모션을 취한 걸 볼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이야기 문장이 생성된 게 되게 좀 그런 이제 모션과 얼라인된 이야기 문장이 생성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as Kaylin Beck's eyes never left the artifact, she swiftly turned to confront Elara Bones. 그래서 뭔가 이렇게 대치하는 거를 모션에서 잘 캐치를 해서 그거를 이제 뭔가 이야기 문장에 녹여내 가지고 이제 그에 맞는 이야기 문장을 생성해 주는 이런 형태의 인터랙션을 가진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뭔가 비슷하게 이제 근데 약간 다르게 이제 사용자가 두 개의 캐릭터를 동시에 이제 매니플레이트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거는 약간 이제 엘라라가 케일린에서 멀어지고 케일린이 이제 뭔가 따라가는 그런 형태의 인터랙션을 사용자가 이제 두 손가락으로 다 해가지고 이제 표현을 한 건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에 맞춰서 또 AI가 문장을 생성해 주는데 보시면은 Elara Bones' eyes flashed with triumph as she turned to leave. Her gaze deliberately avoiding Kaelin. 그래서 뭔가 엘라라가 케일린을 되게 에서 멀어지려고 하고 따라가는 그런 인터랙션이 나타나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서 어느 정도 그 인터랙션에서 모션에서 나타난 그런 인터랙션을 캐치해가지고 이야기 문장을 생성해 주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이제 뭔가 토이 플레잉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 문장을 생성하고 이제 AI와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간 이런 인터랙션이 저는 이제 또 이게 또 다른 형태의 뭔가 내추럴 랭귀지 프롬프팅을 뭔가 컴포먼트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의 인터랙션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인터랙션 자체를 구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테크니컬한 이제 초이스들이 만들어졌었어야 했었는데 이제 결국에는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런 모션을 읽어내서 모션에 있는 뭔가 인터랙션을 읽어내서 그걸 텍스트로 치환하고 또 반대로 또 이제 텍스트에 있는 그 액션이 어떤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캐치해서 모션을 뭐 제너레이트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엔 이제 필요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구현을 하려고 뭔가 이제 오프 더 쉘프로 접근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GPT-4라든지 그런 형태의 모델들을 처음에 이제 사용했었는데 여러 가지 리미테이션들이 있었어요. 뭐 레이턴시가 너무 길다든지 아니면 모션 캐치를 생각보다 잘 못한다든지 이제 그런 리미테이션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결국엔 테크니컬 아키텍처를 어느 정도는 저희가 짤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가장 큰 하이 레벨 아이디어는 결국에는 모션과 텍스트가 있을 때 여러 멀티모더 모델들이 그렇듯이 결국엔 이것들을 모션과 텍스트를 트랜슬레이트 해줄 수 있는 이제 인터미디엇 레이어를 두고 이제 그 레이어 기반으로 이제 모션과 텍스트를 그 인터미디엇 레이어 인베딩으로
치환을 하고 그리고 그 치환된 걸로 모션 제너레이션과 텍스트 제너레이션을 컨디셔닝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테크니컬 어프로치를 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런 과정에서 결국에는 약간 어느 정도의 커스텀 모델 트레이닝하고 그 LLM의 인터널을 뜯어서 뭔가 다 보통의 그냥 프롬프팅 방식이 아니라 뭔가 다른 방식으로 이제 프롬프팅을 이제 요런 이제 액션 임베딩으로 컨디셔닝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좀 테크니컬 어프로치들이 이제 있었다라고 이제 하이 레벨에서는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짠 아키텍처가 이제 재밌게도 GPT-4o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아웃퍼폼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GPT-4o 이제 5원이 나오긴 했지만, 근데 이제 GPT-4o에 비해서는 적어도 이제 여러 가지 에스펙트에서 좀 능가하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이제 첫 번째 요 지금 현재 보여드리는 플랫은 결국에 이제 모션으로 텍스트 제너레이션을 컨디셔닝 했을 때 이제 모션에 맞는 이야기 문장이 생성되냐 이런 것들을 좀 평가를 한 건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GPT-4o-V가 있고 GPT-4o-C가 있는데 V는 이제 GPT-4o를 뭔가 이미지 인풋을 이미지 그대로 이제 활용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한 거고요. GPT-4o-C는 이제 그 모션들이 이제 캐릭터 심볼들이 움직이면 그 코디네이트 점퍼가 있을 텐데 그거 자체를 그냥 텍스트로 넣어서 이제 활용한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 파이프라인이 이런 GPT-4o보다 이제 모션에 좀 더 얼라인된 텍스트를 생성하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은 거를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텍스트 퀄리티도 이제 뭔가 메저를 했을 때 뭐 노벨티라든지 인터레스팅니스도 저희가 이제 생성한 이제 텍스트가 조금 더 GPT-4가 생성한 텍스트보다 좀 더 사용자들이 재밌게 받아들이는 것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레이턴시가 상당히 이제 GPT-4 그러니까 이미지를 사용하는 GPT-4보다 훨씬 더 빠른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이버시티도 저희 컨텍스트에서 생성한 텍스트들이 좀 더 텍스추얼 다이버시티가 이제 높은 걸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코헤런스 컨텍스트에서는 약간 이제 재밌는 거는 어 GPT-4o-V가 이제 코헤런스가 저희 거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온 걸 볼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는 GPT-4o-V가 생성한 텍스트는 되게 짧고 좀 되게 단조롭고 약간 먼데인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코헤런스는 높을 수 있었지만 이제 다른 지점 예를 들어서 뭐 노벨티라든지 인터레스팅리에서 이제 좀 안 좋게 나오는 지점들을 볼 수가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 이제 뭐 모션 컨디션 텍스트 제너레이션에서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만든 파이프라인 좀 이제 좀 더 잘 작동을 한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었고 또 이제 비슷하게 뭔가 액션 컨디션 모션 제너레이션에 있어서도 저희 모델이 어느 정도는 이제 GPT-4보다 저희 모델이 조금 더 퍼폼을 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액션에 얼라인드 모션을 생성하는 케이스도 저희 모델이 조금 더 많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모션의 리얼리즘 자체도 저희 모델들이 조금 더 리얼리스틱하다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였고 레이턴시 측면이 좀 재밌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툴을 이제 이 시스템을 초당 10프레임으로 이제 이 모션들이 움직이고 이 모션을 기록하게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모션 제너레이션을 릴라이블하게 하려면은 레이턴시가 0.1초보다 한 프레임당 0.1초보다 짧았어야 되는데 이제 저희 모델은 이제 그거를 충족할 수 있었는데 GPT-4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네트워킹 이슈도 있고 하겠지만 이제 레이턴시가 이제 높았기 때문에 이제 활용하기 좀 어렵다. 모션 제너레이션 그런 것들을 이제 또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가져갈 수 있는 테이크어웨이는 뭔가 이제 GPT-4가 당연히 훌륭한 모델이라고 생각이 들고 훌륭한 모델이기는 하지만 이제 되게 뭔가 스페시픽한 컨텍스트로 가면은 이제 뭔가 이런 솔루션을 이제 제안을 하고자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어느 정도 뭐 커스텀 모델 트레이닝이라든지 커스텀 파이프라인이든지 그런 것도 이제 짤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좀 하이 레벨 테이크어웨이라고 이제 요 부분에서는 테크니컬 애스펙트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가져갈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간략하게 이제 이니셜 페이지로 12명의 사용자와 함께 이제 유저 스터디도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그냥 가장 이제 하이 레벨한 큰 재밌는 파인딩은 결국에는 내추럴 랭귀지 프롬프트와 이런 토이플랭 인터랙션을 사람들이 이제 유틸리티를 되게 다르게 받아들였다라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추럴 랭귀지 프롬프트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아이디어나 내가 이미 콘크리트한 아이디어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되게 좋은 인터랙션이라면은 이제 이런 토이플랭 인터랙션은 되게 내 아이디어가 되게 언더 디벨롭 됐고 지금 되게 좀 모호한 아이디어만 있을 때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는 오히려 이런 토이플레잉 인터랙션이 되게 유용하다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걸 볼 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뭔가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를 뭔가 이런 토이플레잉 인터랙션 좀 더 아이디에이션 태스크에 적합할 것 같고 혹은 이제 이런 내추럴 프롬프팅은 내가 이미 아이디어가 확실할 때 그런 것들을 이제 기반으로 뭔가 랭귀지 모델을 스티어링 해야 된다면 내추럴 랭귀지 프롬프팅을 쓰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아니면 오히려 뭔가 이거 두 개를 결합해서 내가 뭔가 이미 큰 이야기의 맥락 같은 걸 가지고 있을 때 그런 건 내추럴 랭귀지로 표현을 하되 이제 뭔가 거기에서 미묘한 베리에이션을 나타내고 있을 때 이런 토이플레잉 인터랙션을 약간 포인트를 주는 용도로 이제 오히려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예상했듯이 뭔가
내추럴 랭귀지 프롬프팅과 이런 인터랙션이 되게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서로가 뭔가 컴플리먼트 할 수 있는 오퍼튜니티들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좀 이제 하이 레벨 파인딩으로 유저 스터디에서 찾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 토익 플레잉 인터랙션이 요 하나의 툴에서 그냥 끝날 거냐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오히려 확장될 수 있는 방향들이 되게 많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좀 상상을 해봤던 거는 이제 스페이셜 매핑 측면에 있어서 저희는 이제 2D 타블렛 인터페이스에서 이 토익 플레잉 인터랙션인데 이게 좀 더 이제 다른 스페이셜 매핑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뭐 예를 들면은 간단하게는 뭔가 이런 토익 플레잉 인터랙션을 테이블탑에서 실제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약간 좀 이제 이상한 상상일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개를 두 마리 키우고 있는데 개 두 마리를 정원에서 뛰놀게 하고 그 개 두 마리한테 뭔가 목줄에다가 센서가 달린 그런 이제 목줄을 하게 하고 뛰노는데 뭐 그에 맞춰서 AI가 아 니네 개들이 이렇게 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뭔가 생성해 주는 뭐 그런 것도 이제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뭔가 리얼 피지컬 오브젝트에 달고 좀 더 이제 스페이스를 크게 해서 이런 이야기를 생성해 주는 것도 뭔가 유즈 케이스들이 있겠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나 이제 시간적인 측면 템포럴 매핑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이제 베리에이션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저희 툴은 일단은 사용자가 직접 하는 모션과 이벤트 내 그러니까 그 스토리 내에서 벌어지는 그 듀레이션 그러니까 시간이 비슷하다라고 가정하고 일단 디자인을 했었는데 이제 굳이 그럴 필요는 또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사용자가 나는 좀 더 이제 전쟁 이야기 같은 거를 만들고 싶은데 이 군대가 이 군대랑 지금 뭐 맞닥뜨렸어 이런 걸 표현한다고 한다면 이제 군대가 사실상 움직이려면은 뭐 20초 안에 그걸 이제 모션으로 표현을 했어도 사실 이벤트 안에서 벌어지는 거 더 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템포럴 매핑에 있어서도 좀 더 베리에이션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또 다른 디자인 디멘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저희 툴은 이제 가장 심플한 세팅인 두 명의 캐릭터가 인터랙트하는 세팅을 다루는데 당연히 이제 이런 씬 자체가 더 많은 캐릭터와 뭔가 프랍이라든지 그런 것도 이제 가져와서 더 복잡한 세팅에서도 이런 게 굴러갈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니시에이티브 디비전에서는 결국에 이제 AI랑 사람이랑 어떤 롤을 맡을 거냐 이런 거에서는 저희 툴은 최대한 이제 플렉시빌리티를 높게 가져가게 하려고 이제 디자인했었는데 이제 이게 모든 유즈 케이스에 적용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런 토이 플레잉 인터랙션을 RPG 게임 시나리오에서 만약에 사용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조금 더 뭔가 어 사용자는 하나의 캐릭터만 이렇게 뭐 조작을 하고 그리고 AI가 다른 모든 기물들을 뭔가 조작하고 이런 식으로 또 이니시에이티브 디비전이 되게 다르게 될 수도 있고 그게 좀 더 이제 케이스마다 되게 좀 플렉서블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했었던 것 같고요. 폼 팩터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다른 이제 가능성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버추얼한 2D를 주로 봤는데 이제 뭔가 피지컬한 그런 실제 토이라든지 아니면 로봇이라든지 그러니까 소형 로봇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도 있는 케이스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뭐 쉐입도 저희는 이제 삼각형 위주로 했는데 이제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혹은 뭐 이런 이제 지금은 2D지만 뭔가 3D 이렇게 3D 오브젝트를 가져와서 뭐 3D 모션까지 고려를 해서 모션을 이제 뭔가 인지를 한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서 뭔가 이렇게 토이 플레잉 인터랙션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 프로젝트는 오히려 약간 그중에 이제 시작점을 그냥 찍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준비를 한 내용은 요 정도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 톡에서 어떤 거를 하이 레벨 테이크어웨이로 가져갈 거냐라고 한다면은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되게 빠르게 발전하는 AI 스페이스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뭔가 재밌는 것들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결국에는 이런 인터랙션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그러니까 뭔가 베이스라인이라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 인터랙션들이 있죠. 뭐 내추럴 랭귀지 프롬프팅도 하나일 수도 있고 이제 사람들이 되게 자주 들여다보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런 이제 에리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가끔은 이제 뭔가 당연히 그런 것도 보는 게 중요하지만 가끔은 이제 그 바깥의 영역에서 뭔가 사람들이 좀 상상하기 힘든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이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것들과 어떻게 하면 같이 뭔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들이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이제 스트레스 전략이기도 해서 이제 그런 식의 생각을 뭔가 이 톡을 듣고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제 하이 레벨 테이크어웨이를 제 나름대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서 톡을 끝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이제 와주시고 이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질문을 몇 가지 받고 그냥 앤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코멘트가 중간중간에 굉장히 많이 왔는데 저희 연사님의 강연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또 다양한 인사이트 얻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이 프로그램이 이 영어에만 최적화되어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언어에서도 지원이 좀 될까요? 현재는 이제 영어에 기반으로 이제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일단은 이제 여기서 이제 랭귀지 모델이 어떤 건지 말씀 안 드는데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랭귀지 모델이 그렇게 큰 모델을 안 쓰고 있어요. 사실은 그냥 라마 8 빌리언짜리를 지금 일단은 쓰고 있고 근데 이제
이니셜 프로토타입이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만들고 이제 작게 만드는 거를 일단 목표로 해서 그런 식으로 했었고,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이런 라지 랭귀지 모델들이 여러 가지 언어에 대응이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어느 정도 좀 더 이제 큰 사이즈의 모델, 이제 멀티링구얼 태스크를 되게 잘하는 모델이라면은 좀 손쉽게 확장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많지 네. 않아서 이 아마 또 이제 연사 토킹룸이나 또 네트워킹 공간에서 질문들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내용을 통해서 많은 아이디어들이 지금 채팅창에서 오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연사 토킹룸 혹은 네트워킹 공간에서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정준영님의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인터랙션을 통해서 다양한 특정성을 가진 AI 모습 확인했는데요.